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종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몇 가지로서 일단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즘에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항상 위기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경제에 대해서 위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도대체 위기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진짜로 그럼 우리가 위기에 들어갈 거냐, 빠질 거냐 하는 부분들도 역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파트로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세월이 참 변화무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진짜로들 굉장히 아무튼 행복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딱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거의 모두 다 죽기 일보 직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작년 같은 때가 투자를 하기가 좋을까요? 올해 같은 때가 투자하기 좋을까요? 올해요? 자, 왜 올해가 좋습니까?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아서. 작년은 어땠습니까? 작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이거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번 돌이켜서 1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작년도 이맘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오르는 일만 남았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3,300 정도 하는데 올해 연말 정도 되면 한 3,800 정도 할 거고 내년 말 정도 되면 한 5,000원 할 거고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거 이러다가 또 2,000도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를 엄청나게 갖고 이런 겁니다. 제가 한 3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계속 살아왔는데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죠.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분석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석 능력이 뛰어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증권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겠죠. 그죠? 제가, 회사 다니고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 보면 이제 각 업종별로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삼성전자만 주로 분석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20년 동안 삼성전자만 계속해서 분석해 보세요.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사람보다 삼성전자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투자해가지고 삼성전자 가지고 돈 버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증권회사 직원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됐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증권회사 직원 치고 주식 가지고 터지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이거든요. 그게 왜 이런 형태가 나오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자산이나 이걸 가지고 돈을 벌고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생기는 공포와 자기 마음에 생기는 탐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탐욕을 이겨내야 고점에서 물려버리지 않고 공포를 이겨내야 저점에서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증권회사에 들어오니까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 주식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 잘못하면 꼭지에서 사서 바닥에서 판다. 이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맨 위에서 사서 맨 바닥에서 팔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겪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그만큼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좋아 보이고 떨어지면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국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도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이런저런 형태로서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우선 환율이 많이 올라서.
그죠? 그래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뭐 많이 갔을 때는 1,440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주춤해서 1,400 뭐 한 2, 3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 보면 갑자기 한 800원, 900원 정도 했던 원달러 환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보면 기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이게 뭐 휘청휘청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망가져버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1,400원을 넘어서 막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야, 이거 이 상태로 가다가 보면 저거 정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특히 올해 보면 한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이게 물건 팔아가지고 돈 이렇게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이걸 메꾸려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외환보유고나 이런 거 써가지고 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되면 그거를 외환보유를 가지고 막지 못하면 결국 만세 불러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일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담되는 건 뭡니까? 두 번째 금리죠. 그죠?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낮았어요. 미국이 연초의 금리가 얼마냐면 0.25%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보면 한 3%를 넘고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4.5%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0.25%가 4%가 한번 된다라고, 4.5%가 된다라고 하면 18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18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지금은 보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이게 그 물가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경제도 같이 잡혀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 경제가 어떤 쪽으로 잡히냐? 나쁜 쪽으로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아주 낮은 금리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자기가 은행에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쭉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한 1년에 이자로 한 10억 정도를 지출을 했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20억, 30억 이자 비용이 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게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물가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경제도 같이 잡혀버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보면 그럴 수 있는 때가 딱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작년도까지 아무튼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과 경기도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이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정권이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말 올해 초 이때까지 한 20개월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20개월 사이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84%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84% 상승하면 거의 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배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내가 집을 이제 앞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뭐냐? 지금의 집권 그 당이나 대통령한테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정권이 넘어간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고 그럴 때 그게 우리가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그랬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그건 뭐 아무튼 견뎌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속 가다가 아무튼 나중에 가서 그냥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들이 과다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을 사면서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1,400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한 1년에,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면 200만 원을 훨씬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랬지만 내 월급이 그만큼 오른 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월급은 그냥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는 상태니까.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추가로 이자 들어가는 100만 원은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걸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애들 학원비도 줄이고 뭐 이런 형태로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죠? 그렇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엄청난 부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힐 거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지금 보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걸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물가서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경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경기는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매 마찬가지로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번 정도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해주고 했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참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실업자 한 명한테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이 90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쉬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정도로서 엄청난 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형태로서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가지고 경제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형태가 됐죠. 무상으로서 돈을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식을 한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니까 남의 돈 가지고, 즉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외식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뭐 별로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뭘 했냐? 지금 많이 가는 가전제품 이런 거 있죠. 그걸 교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돈이 되니까. 근데 뭐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로 그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도 많이 바꾸고 TV도 많이 바꾸고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텀이 이제 다 지나가 버렸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경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도 가지고 있는 돈도 한정되고 그 다음에 뭐 끌어댄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탄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면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줬던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이 이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정부가 적자를 내고 이렇게 해서 이거 좀 지나면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출발하기 전에 그 정부 부채가 우리나라의 이 총 GDP의 한
35% 정도였었는데 지금이 한 48%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올라갔다고 해봐야 한 10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30%, 뭐 40% 이런 정도까지 증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게 이 타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보면 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진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뭔가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럴 수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에 걸쳐서 보면 금리를 2번 정도 크게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 2번 내리고 그 결과가 모두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2000년대에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어요. 그때 이제 낮춘 거는 9.12 테러 났죠. 그리고 이제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낮춤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그때도 쭉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 결과로서 된 것이 뭐냐 하면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서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또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막 돈을 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져 버린 그런 그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금리를 굉장히 낮추거나 이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린 그런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둔화되고 이러는 형태로서 갈 텐데 그 경기가 나빠지고 하는 것들을 반대로 돌려서 경기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보게 되면 경기 둔화나 침체나 이런 부분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제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릴 정도로서 나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나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엉망이 돼버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앞으로 봐라. 여러 나라들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 가장 거기에 근접해 있는 나라가 영국이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막 영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유럽에서 그래? 그러면 아시아에도 있어. 뭐 이러면서 아시아에 태국하고 한국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는 틀림없이 둔화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 위기가 발생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것까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